바로 떠오르는 미국과 제일 꼴찌 한국이 만난 거예요. 한국사는 간단해요.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세 나라가 한반도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이거 생각하면은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옛날에 봉건주의라고 하는, 중화주의라고 하는 이념을 가지고 우리 한반도를 괴롭혔고, 일본은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하는 이념을 가지고 우리 한반도를 장악을 했고, 러시아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념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려고 그런 거예요. 다 한반도에 자기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은 바로 우리 그 조선은 왜 미국과 손을 잡았느냐? 바로 주변에 있는 강국들의 침략을 중국이 막아줄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의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미국과 손을 잡아가지고 주변의 침략에 그 주변의 침략으로부터 우리 한반도를 보호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중국만이 우리나라 옆에 있는 큰 나라였고 그 관계만 잘하면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것이 일본이에요. 일본은 섬나라로서 우리에게 별 큰 위협이 되지 않았는데, 꼴찌하던 일본이 서양문을 받아들여가지고 사실 19세기 후반부터는 일본국이 아시아 1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에는요, 중국 북경이 아시아의 문명의 중심이 아니라 일본 동경이 아시아의 중심인 거예요. 일본이 커다란 세력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1860년에는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던, 듣도 보지도 못했던, 요즘 말로 한다면 듣보잡이죠.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세력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건 러시아예요. 러시아가 중국으로부터 연해주를 할양받아가지고 1860년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것은요, 지금까지 한반도가 경험하지 못했던 큰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세 나라가요, 다 우리 한반도를 자기 것으로 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동북아시아를 지배하려면 그 한가운데 한반도가 있고, 한반도를 장악하는 사람이 동북아시아를 지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만일 한반도에 다른 세력이 들어오게 되면은 또 자기 나라가 위험한 것입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중국은 우리나라를 왼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왼팔. 예, 북경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중국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왼팔이 무너지게 되면은 왼팔이면 북경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뭐 6.25 때 모택동이 한국전에 참여한 것은 한반도가 무너지게 되면은 곧바로 중국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여한 것입니다. 뭐 김일성 살려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가 무너지면은 중국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그 일본은 한반도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대륙이요, 일본을 공격하려면은 한반도라고 하는 그 검, 그러니까 지도로 보면은요, 대륙에 한반도가 붙어 있는데 이것이 일본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그 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검. 그래서 한반도를 통해서 일본을 공격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원나라가 그 대륙을 평정했을 때 한반도를 장악해서 바로 일본을 공격하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본에는요, 두 가지 개념의 그 국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으로 국경선이 있고, 이 국경선만 가지고 나라를 지킬 수가 없어요. 이익선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한반도에 자기의 영향력이 미쳐야만 일본이 안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익선이라고 그러는데 한반도가 바로 이익선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한반도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러시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가 뭐 땅은 크지만은 바다와 연결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오매불망 그 부동항을 가지려고 그러는데 이 부동항이 없다고요. 블라디보스톡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겨울에 얼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남쪽으로 조금만 내려면 원산이 있는데 원산항만 차지하면은 이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래서 한반도를 러시아는 원했다고요. 사실은 제2차 세계대전 끝났을 때에도요, 그 러시아는 미국한테 한반도의 중요한 항구를 자기한테 달라 이 얘기인데 미국이 그것을 안 들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요, 한반도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한반도가요, 이 주변에 있는 이 세 나라가 큰 문제입니다. 세 나라가 돌려가면서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거예요.
뭐 역사는 간단합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한반도를 괴롭혔고, 그 다음에는 20세기 전반에는 일본이 한반도를 괴롭혔고, 20세기 후반에는 이제 공산주의를 통해서 러시아가 우리 한반도를 괴롭히고, 다시 20세기, 21세기에 들어서서는 중국이 우리를 이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새로운 상황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한국사는 간단해요.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세 나라가 한반도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이거 생각하면은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옛날에 봉건주의라고 하는, 중화주의라고 하는 이념을 가지고 우리 한반도를 괴롭혔고, 일본은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하는 이념을 가지고 우리 한반도를 장악을 했고, 러시아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념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려고 그런 거예요. 다 한반도에 자기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조미수호조약이 1882년에 맺어졌는데, 1882년에 맺어지기 전에 188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미국의 슈펠트, 미국에 사는 분들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슈펠트한테 미국 정부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슨 명령을 내렸느냐? 186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끝났지요. 그러니까 1860년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흑백 문제가 일단 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영토가 캘리포니아까지 확장이 됐어요. 이제 미국은 대서양을 중심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태평양으로 진출해야 되겠다. 대서양의 시대가 아니라 태평양의 시대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태평양 시대로 간다고 했을 때 중국과의 교역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미국 사람들 생각할 때 이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세계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고 세계에 많은 나라로 진출했는데 미국은 후발주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슈펠트한테 뭐라고 명령했냐면은 전 세계로 다니면서 아직도 문을 열지 않은 나라가 있으면은 한번 조사를 해서 미국과 수교를 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슈펠트에게 내렸습니다. 이 슈펠트가요, 파나마 운하를 만드는 데도 기여를 한 사람이고, 이 슈펠트가 상당히 그 해군 제독입니다. 그래서 배를 가지고 미국에서 출발해서 대서양, 뭐 인도양, 태평양에서 쭉 이제 세계를 일주하는데,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녀봐도 아프리카에는 조그마한 부족을 빼놓고는 나라 모습을 한 나라 가운데서는 아직도 문을 열지 않은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딱 한 나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 조선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전 세계를 다 털털 털어가지고 제일 늦게 문을 연 나라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 그 스펠트가 1880년에 이제 우리 그 세계를 일주하고 일본 나가사키까지 왔습니다. 나가사키까지 와가지고 이 슈펠트가 이제 조선과 한번 문을 열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 당시에 조선이 문을 열지를 안 했다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슈펠트가 미 국무성에 보고서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은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한반도는 운명적으로 싸움터다.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의 싸움터다. 그러면은 이 싸움터에서 조선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뭔가? 이 세 나라보다 더 힘이 세고 한반도에 대해서 식민지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와 손을 잡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서를 썼어요. 이 두 가지 조건입니다. 이 세 나라가 우리를 괴롭히는데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이 세 나라보다 힘이 센 나라와 손잡아야 돼요. 그래야 이 세 나라를 제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다른 나라들을 제압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 도와줬으니까 조선은 이제 우리의 식민지야.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래서 미국 땅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줄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로 미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가 미국과 손 잡는 길만이 이 주변 세 나라의 침략에서 해방되어서 자기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저는요, 이 슈펠트의 이 보고서는 매우 매우 국제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반도의 역사를 볼 때에 여러분 지금 역사 교과서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요. 지금 개항기의 역사를 서구 제국주의 침략과 거기에 대한 조선의 대응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서구 제국주의가 침략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조선이 민족주의자들이 그것을 막았다. 그래서 교과서에 서구 제국주의 침략과 조선의 대응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서구 제국주의들 가운데서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물론 1866년에 병인양요가 일어났을 때 프랑스가 잠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뒤에 프랑스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미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은요, 식민지가 너무 많았어요. 식민지 때문에 너무 골치 아팠어요. 그래서 19세기 후반에 오면은요, 더 이상 식민지 만드는 데는 별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제국들, 우리가 소위 제국주의라고 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그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이것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중국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우리 힘으로 문을 개방한 것이 아닙니다. 중국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힘으로는 일본을 이길 수도 없고 러시아도 이길 수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한반도가 러시아나 일본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런데 한반도는 자기의 속방이잖아요. 자기의 속국이잖아요. 그런데 일본이나 러시아에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자기 힘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걸 막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조선하게 암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너희들 서양과 손을 잡아라. 서양과 손을 잡으면은 서양 나라가 여러 나라와 손을 잡으면은 서양이 일본의 독점, 러시아의 독점에서 한반도를 보호해 줄 것이다. 사실은요, 조미수 통상조약을요, 우리가 맺은 것이 아닙니다. 1882년에. 중국 이용장하고 아까 얘기한 슈펠트가 맺은 거예요. 1882년에 슈펠트가 다시 왔어요. 그 슈펠트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이용장이 맺은 것이지, 1882년에 맺은 조미수 통상조약이거든요.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는 너무 길기 때문에, 긴 얘기 할 수 없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은, 바로, 우리, 그 조선은 왜 미국과 손을 잡았느냐? 바로 주변에 있는 강국들의 침략을 중국이 막아줄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의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미국과 손을 잡아가지고 주변의 침략에 그 주변의 침략으로부터 우리 한반도를 보호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에서 할 수 있느냐? 조미수조약, 조미수 통상조약이죠. 젤츠본에 맺은 것은 1882년에 맺은 것은 통상조약입니다. 무역을 위한 조약이에요. 1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미국은 조선이 주변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그 오피스 좋은 역할을 한다. 이것을 거중조정이라고 합니다. 중간에 나서서 잘 조정해서 평화롭게 해준다라고 하는 조항이 제1조에 있는 거예요. 그 1조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고종은 그 1조를요 금과 옥조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어려운 일만 있으면은 미국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요 사실은 저는요 우리 한국의 가장 큰 축복은 한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냐면요 세계에서 제일 늦게 문을 연 나라예요. 그래서 세계 꼴찌 국가입니다. 그런데 1880년에 미국은 어떤 나라냐? 이제 남북전쟁을 끝내고 이제 서부 개척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이제 막 일어나는 신흥 강국입니다. 라이징 스타, 떠오르는 별이에요. 그래서 1880년을 기점으로 해서 뭐 군사적으로는 영국이 강했습니다만은 경제적으로는요 미국이 영국을 초월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1880년이에요. 바로 떠오르는 미국과 제일 꼴찌 한국이 만난 거예요. 여기에 저는 이것을요 꼴찌가 1등을 만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꼴찌라도 1등과 만나서 1등과 어울리다 보면은요 1등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종은 생각을 한 거예요. 미국과 손을 잡고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면은 우리가 좀 남부럽지 않은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희망은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부터 다른 스토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슈펠트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한반도는
운명적으로 싸움터라고 그랬죠? 미국 가만히 보니까 이 한반도를 노리는 세력들이 너무 많아. 중국, 일본, 러시아 다 한반도를 차지하려고 그래. 내 없이 여기에서 자칫 잘못해가지고 조선편을 든다고 그래가지고 그 세 나라와 잘못하면 전쟁할 수 있다. 이게 큰 위험이다. 왜 미국이 자칫 남의 나라 전쟁에 휘말릴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서 후투공사, 초대 공사가 후투인데 후투한테 훈령을 내리기를 당신은 조선에 가서 조선 문제 절대로 개입하지 말고 그냥 왕이 뭐라고 그러면 그냥 웃기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뭐 스마일 잘하니까 고종은 거중조정이라고 하는 그 말만 믿고 뭔가 많이 도와주겠지. 그런데 도와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고종은요 미국한테 군사 그 고문, 경제 고문, 농업 고문, 교육 고문 이렇게 해서 미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나라가 되려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까막까막 기다려도 아무도 안 오는데 1884년 2년 후 누가 왔냐면은 맥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가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고. 맥클레이가 선교사예요. 사실 한국의 선교의 문을 연 사람은 맥클레이입니다. 그래서 고종이 미국 정부는 안 도와주지만은 그래도 일본에 있는 미국 선교사가 와가지고 도와준다고 그러니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맥클레이의 방문으로 인해서 교육과 의료 선교가 시작되게 되었고 저기 기독교 선교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정리해서 얘기한다면은 그 조선은 미국 정부와 좋은 관계를 맺어가지고 미국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그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었지만은 미국 정부는 조선을 도와주지를 않았어요. 대신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가 조선을 도와주겠다. 우리가 조선 사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조선 사람들을 교육하기를 원하고 가난과 질병에서 구해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대했던 미국 정부로부터는 도움이 없고 기대하지 않았던 선교사들로부터는 도움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그 개항기하고 일제 시기는요 이 스토리의 반복입니다. 조선은 그래도 거중 조정이 있으니까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면 좋겠다. 주변에 믿을 나라가 없어요. 일본이 올 때 러시아를 의지하기도 그렇고 뭐 영국도 그렇고 뭐 의지할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일관되게 미국을 의지하려고 했지만 미국은 일관되게 조선의 도움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걸 청일전쟁 때도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청일전쟁이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이 조선 땅에 벌어졌습니다. 이때 고종이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이 미국이에요. 우리 좀 도와달라. 거중조정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때요. 주한 미국 공사가 미국한테 보낸 편지에 의하면은 미국은요 만일에 주한미국 공사가 고종이 주한미국 공사관으로 피신해 오고 그것을 받아주면은요 미국이 고종을 보호해야 되고 고종을 보호하려다 보면은 일본이나 청나라하고 마찰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원하지 않는 싸움에 휘말릴 수 있다. 그래서 주한미국 공사한테 절대적으로 고종을 공사관에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국에 있는 공사가 미국으로 보낸 편지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고종이 담 넘어 오려고 할 때 바지가랑이라도 끌어내려가지고 못 오게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미국 정부는 우리 조선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여기에 말려들까 염려했는데 이때 이제 고종이 민비도 죽고 민왕후도 죽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그러겠습니까? 이때 그 옆에 서서 밤에 잠을 잘 수 있도록 보초도 서주고 또 음식도 갖다 주고 그런 선교사거든요. 언더우드, 에비슨, 헐버트 이런 선교사들이 고종을 옆에 도왔어요. 미국 정부는 안 도와줬는데 기독교 선교사들이 도와줬다고요. 그건 청일전쟁 때도 노일전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뒤에 1904년에 노일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죠. 이때 이제 고종이 또다시 미국한테 사랑을 보내가지고 이승만도 보내고 헐버트 이런 사람들도 노비를 통해서 도와달라 얘기를 했는데 미국의 누즈벨트가 하는 말이 아니 조선에 전쟁이 났으면 먼저 자기가 일어나서 칼을 들고 싸워야지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남한테 도움을 달라고 그러느냐 이러면서 거절했거든요. 이승만이 미국 간 이유가 바로 미국으로부터 이 거중조정 그 약속 지켜라.
그런데 미국 사람 생각할 때 그건 외교 문서고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자기 나라가 지금 자기 나라를 위해서 피를 안 흘리는데 왜 우리 미국이 피를 흘리느냐? 이 3.1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윌슨이 멋있는 말을 했어요. 민족 자결주의. 모든 민족은 스스로 자기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이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의하면 1910년 한일 병합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고종의 뜻은 물어봤는지 모르지만 국민의 뜻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국 민의 의사에 반대해서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기 때문에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